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인제에 있는 인제 스피디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타볼 차는 바로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N라인입니다. 사실 소나타라는 이 모델에 N이라고 하는 고성능 브랜드하고 관련된 이름이 붙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F24라든가 뭐 소나타 터보라든가 이런 배기량이 조금 더 높거나 터보가 달렸거나 이렇게 해서 스포티함을 강조한 모델은 더 있었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성능 브랜드의 이름을 붙인 거는 이 모델이 처음입니다. 과연 이 모델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기존의 소나타가 갖고 있었던 국민 세단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소나타 N라인의 앞모습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이 DN7 소나타하고 상당히 닮은 듯 하면서도 좀 많이 다른 그런 이미지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형상은 대체로 비슷한데, 이전에 1.6 터보 소나타 센시어스라고 이름이 붙은 1.6 터보에서 봤던 이런 이미지들이 몇 가지 좀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제 범퍼 아래쪽에 이제 스포티함을 더 강조하고 브레이크나 바퀴를 이런 걸 더 냉각을 시키기 위한 이런 공기 구멍, 가짜로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뚫려 있는 이런 공기 구멍 실제로 적용이 됐고요. 범퍼 하단 부분도 조금 더 가격한 그런 디자인, 굉장히 선이 굵직굵직하게 들어가고 굉장히 얼핏 보기에도 굉장히 전투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이런 범퍼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도 2.5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고, 변속기도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되면서 엔진의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식히기 위해서 앞에 그릴 부분도 역시 좀 더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디자인이 적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선들이 얇고 날카로운 그런 선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도 좀 느껴지죠? 지금 휠에도 N 로고가 그대로 박혀 있는데, 일단 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뾰족뾰족한 이런 많은 가지들과 블랙과 실버 투톤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듯한, 굉장히 뭐 과격한 그런 디자인의 이 휠을 적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이드 스커트도 지금 차체하고 다르게 룸미러, 루프,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까지 차체 색깔과 대비되는 투톤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세련된 그런 형태의 이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 터보 모델, 그러니까 소나타 센시어스에서 보여줬던 이런 요소들이 조금 더 확대 적용이 돼서 더 완성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뭐 범퍼 몰딩을 새로 판 것도 아니고 그냥 붙여놨어요. 이거는 약간 좀 압축하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안쓰러워 보인다 이런 인상이 좀 들고요. 범퍼 아래쪽에 검은색으로 들어간 이런 포인트, 그리고 스포일러 부분에 들어간 검은색 포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소나타, 그냥 기본형 소나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센시어스가 공개됐을 때 하고 비슷하게 드디어 양쪽에다 들어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쪽에다 배치를 해 놔서 이제는 좀 좌우가 맞는 그런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의 디자인을 드디어 볼 수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뒷면에다가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나타 실내로 들어왔는데, 사실 아까 한번 살펴봤지만 사실 뒷좌석은 크게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석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드릴까 하는데, 일단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형상 자체는 동일한데, 지금 이 아래쪽에 N 라인을 강조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들어갔습니다. 감성마력이라 그러죠. 큰 거는 아니고 아무런 기능도 없고, 차라리 이걸 눌렀을 때 뭐가 있었다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뻘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런 기능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한 빨간색 스티치라든가 이런 N라인 로고,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상당히 재밌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는 이제 클러스터 부분입니다. 이제 클러스터, 기존의 소나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 형태인 노멀부터 볼게요. 이게 노멀 모드인데, 이 노멀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소나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한 형태, 동일한 형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조금 강렬한 디자인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도 이제 디자인 자체는 동일한데 구동력 제어 기능, 트랙션이라 그러죠. 이게 꺼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가 설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해 하실 만한 거는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가 아닐까 싶은데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스포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2.5 터보 엔진이 장착이 돼서 그럴까요? 터보 모델, 스포티함을 강조한 이런 모델에서만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죠. 터보 압력이라든가 이 차가 지금 발휘하는 이 토크, 뉴턴미터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이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내가 내 차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돌리고 밟아야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을 익혀두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전자 지원 보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설정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스포티한 모델이라서 그럴까요? 패들 시프트를 적용을 해놨는데 모델과 모델의 성향에 따라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소나타 이 N라인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터가 적용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스마트키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키에는 딱히 N라인이라는 표시가 없네요. 이런 거 하나 더 뒤쪽에다가 벨로시티 N처럼 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자, 설정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 화면으로 돌아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이는 화면 자체는 동일하고요. DMB, 미디어, 자연의 소리 기본적인 형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역시 설정에서 자동차 관련된 이런 기능들이겠죠. 차량 이런 기능들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파워트레인만 스포츠 플러스로 바꾼다거나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도만 스포츠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 저 부분은 일반 소나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꽤나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시승을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최근에 현대차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꽤나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차이라고 할까요?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미 버킷으로 들어간 이 가죽 시트인데 이제 N 라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N 로고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과 등받이 부분에 조금 다른 소재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코브라 형상의 시트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운전자를 잘 잡아준다는 점, 이런 점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뒷좌석에서는 운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변화는 없어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시트가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등받이하고 엉덩이 부분에 다른 소재가 작용이 됐다는 점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행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제로백 테스트를 먼저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로드, 일반 도로에 나가서 주행을 한 20분 정도 한 다음에 돌아와서 짐카나를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서킷 주행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게 될 텐데, 가속 능력 2.5 터보가 들어가면서 최고 출력 290마력에 최대 토크 43kg 포스미터를 발휘를 하는 이런 강력한 성능의 엔진이 들어갔으니까 과연 가속력은 어떤지, 그리고 일반적인 소나타하고는 또 어떤 이 주행 감각, 코너링 감각 같은 거 어떤 느낌을 전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신호를 걸고 출발 준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속감을 보내주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서킷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하나씩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해주세요. 다음 차량 출발. 자, 속도 유지. 이어서 풀브레이킹. 그렇죠. 풀브레이킹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피니시 게이트 통과하시고 폐차하셔야 돼요. 1번 차량. 네. 다음 출발 지점에서 대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차량 출발. 사실 이 풀브레이킹이 평소에 자기 차로 하면은 뭔가 진짜로 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잘 못 해보세요. 근데 내 차가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살려주는 게 내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브레이크만큼은 끝까지 때려 박을 수 있을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 풀브레이킹 되는 거를 보면은 차가 이게 속도가 낮다고는 하지만은 브레이킹 하면서 이 차가 자세를 잡는 거, 제동을 하는 것도 제동을 하는 거지만 자세를 잡는 게 이게 꽤 안정적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멈춰주는 그런 모습 조금 인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속도를 높이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음 차량 출발. 핸들링의 반응은 되게 좋아요. 다음 차량 바로 출발. 진짜 매끄럽게 돌아가는 게 일반 소나타, 이전 소나타죠. 일반 소나타, 그러니까 일반 DN7이나 소나타 센시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뭐가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뭐가 크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이 핸들링의 느낌은 꽤나 묵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게 이런 스포티 주행에서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의 소나타 센시어스나 일반 DN7에서는 C타입 NDPS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소나타 N라인은 R타입 NDPS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NDPS에 들어간 이 그러면서 이 NDPS에 들어간 기어의 크기,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간 기어의 크기도 바뀌어서 같은 각을 조향을 했을 때 바퀴가 움직이는 게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날렵하게 조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향 세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차량 신호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출발. 부드럽게 감속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시속 100km까지 안 들어가는데 노멀모드에서 하니까 저 브레이킹 포인트에서 시속 100km가 안 돼요. 이 스포츠는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좀 바뀌나? 자, 신호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지금 제로백을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지금 이 제로백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건데요. 이 N 파워 시프트라는 게 진짜 뒤에서 톡톡톡톡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업시프트, 그러니까 기어를 올릴 때 이 변속 타이밍과 토크의 이 타이밍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브 매칭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 이게 톡톡톡톡 밀어주는 그 느낌. 이 요즘에 나오는 그 소나타 N라인 광고 있죠? 이 귀신이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뒤로 훅 넘어가는 그 광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뒤에서 톡톡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확실하게 좀 오네요. 이게 진짜 서킷이나 본격적인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는 굉장히 재밌게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좀 다가오네요. 다음 차량 배차로에 진입하면 신호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지금 이번 차량에 탑승하신 저희 참가자께서는 계속 노멀 모드에서부터 스타트를 하시더라고요. 런치 스타트 사용할 때 동일한 방법이니까요. 지금 아마 스포츠 플러스를 사실 때 스타트를 하셨을 때
런치 스타트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네. 이 점 잘 인지해 주시고 제가 해드리는 대로 한번 컨트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혼난 건가? 사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안전하게 가서.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엠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이 톡톡 밀어주는 느낌이 살짝 줄어요. 이게 이 슬립을 허용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 톡톡 밀어주는 타이밍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지금 이 인스트럭터 전대현 드라이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290마력의 43kg 포스미터라는 이 숫자는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단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그냥 패밀리 세단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 정도 미스는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자, 악셀 페달 풀. 셋, 둘, 하나, 출발. 그렇죠. 일반적인 스포츠 플러스의 상황보다 훨씬 더 빠른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체감이 이 0.3초라 그러는데 0.3초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재봐야겠는데 이따 편집하면서 이따 편집하면서 시간을 좀 봐야겠는데 0.3초보다는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가속할 때 휠 스핀이 덜 나요. 휠 스핀이 덜 나니까 이게 치고 나가는 게, 이게 전체적인 뭐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낮을 수는 있는데 출력을 잃지 않고 가속을 하니까 어쨌든 더 나가는 속도, 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물론 스팅어나 G70나 벨로스터 N DCT 이런 모델에서도 다 적용을 했었던 그런 기능들이지만 이 소나타하고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인데 생각보다는 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소나타 N라인을 가지고 지금 도로로 나왔습니다.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도로와 와인딩 코스가 적당히 섞여 있는 코스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일단 갈 때는 노멀 모드, 돌아올 때는 스포츠 플러스까지는 쓰지 않고 그냥 스포츠 모드까지만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바뀐 점을 크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넘어보면은 소나타 센슈어스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세팅은 조금 더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DN7, 그냥 일반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는 있지만 소나타 센슈어스, 그러니까 1.6 터보 모델인 센슈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딱딱함, 약간의 하드함이 있기는 한데 엄청나게 딱딱하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또 운전하기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스포티한 주행에 맞지 않은 약간 편안함인가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그냥 딱 소나타 센슈어스 정도의 느낌과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막 깔린, 몇 시간 전에 깔린 이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보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하지? 일단 기어의 변속감이라든가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2.5리터 터보, 그러니까 배기량도 늘어났고 터보도 지금 더 추가가 됐죠. 지금 뭐 아직 터보까지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러진 않고는 있는데 일단 배기량이 더 커졌다 보니까 주행할 때 이 느껴지는 힘 자체는 꽤나 좀 풍족하다, 일반 DN7보다 더 넉넉하게 주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확실하게 좀 느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전 DN7 일반 소나타가 출력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확실히 엔진이 더 큰 배기량의 엔진으로 바뀌니까 이런 것의 차이는 좀 느껴지네요. 그냥 노멀 모드, 그냥 평온한 상태로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것처럼 그냥 선행차 따라서 그냥 줄줄이 가고 있는데 이 정도 느낌이라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타기에도 굉장히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하고 싶은 거는 이 배기음이거든요. 노멀, 스포츠 플러스 타 이제 배기음이 아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멀 모드에서도 약간 뭉하는 그런 배기음이 들리거든요.
사실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평온하게 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노멀 모드에서도 이렇게 소리가 크게 들려온다는 거. 심지어 노멀 모드에서는 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가상 사운드도 지금 크지 않은 상태거든요. 설정에서 아예 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끈다고 해도 이 엔진에서 부웅 하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조금 더 정숙하게 달릴 수 있도록 배기음에 배기에 가변 플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드네요. 이런 걸 넣어주면 물론 값은 올라가겠죠. 이 차가 이제 인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3,600만원, 엔트리 최하위 트림 선택을 하면은 한 3,000만원 초반에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3,00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차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약간 그 부분은 포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일상적으로 그냥 노멀 모드로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데는 상당히 무리 없는 그런 성능과 반응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오히려 엔진이 더 큰 배기량의 엔진이 들어갔으니까 엔진의 힘이 더 넉넉하고, 그로 인해서 출력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또 연비도 더 잘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디자인이 훨씬 멋있으니까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은 굳이 일반 소나타 말고 이 소나타 L라인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두 차량 우회전 하겠습니다. 우회전. 사람이 여러분들 우회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뒷그룹이 좌회전 중이기 때문에 우회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가상음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더 크게 들려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다고 했을 때는 더 흥분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드레날린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노멀 모드보다 변속 타이밍이라든가 엑셀의 전개 타이밍 이런 것들도 좀 변화가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또 레브 매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확실히 핸들링 감각이라든가 엑셀의 반응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니까 이 차를 더 재밌게 타고 싶은 분들에게는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를 조금 더 스포티한 목적으로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스포츠 모드가 꽤 만족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와인딩을 계속 타 보니까 차의 좌우 흔들림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지나치게 물렁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딱딱하지도 않고 자세가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또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도로에서 이 정도의 스포츠 드라이빙 말고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때 꽤 만족스럽게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물론 이따가 서킷을 들어가서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도로에서 이렇게 와인딩을 하면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하는 거하고 서킷에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속기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벨로스타인 DCT에도 들어갔었지만 이 습식 8단 듀얼 클러치가 굉장히 똘똘한 변속기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만들었다고 해야겠는데요. 셋, 둘, 하나, 출발. 자, 직선주로 게이트 통과 이후에 우회전 중간 게이트 통과 이어서 슬라럼. 첫 번째 슬라럼 이후에는 원선회를 한 바퀴 하셔야 돼요. 원선회 한 바퀴. 원선회를 한 바퀴 하시고 나면 앞으로 쭉 이동해서 모든 콘을 다 통과하는 좌회전, 좌측, 그렇죠. 이게 여기에 좌회전, 중간 게이트 통과, 그래서 슬라럼, 마지막으로 풀브레이킹. 41초 97 기록하셨는데 콘터치가 있으면 그만큼 콘터치 개수만큼 제가 가산 초를 드릴 겁니다. 자, 신호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출발. 기록하셨어요. 자, 다음 차량 런치 스타트 준비하세요. 셋, 둘, 하나, 출발. 여기서 자꾸 쳤구나. 자, 37초 42 기록하셨습니다. 자, 우선은 노멀 모드로 서킷에 들어가서 차의 성향을 다시 한번 서킷에 맞춰서 달릴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인제 서킷이 꽤나 오랜만이기 때문에 노멀 모드 주행에서는 최대한 코스 복귀를 좀 하고 차를 좀 느껴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에서 한 두 바퀴 정도 전 다 봤는데, 일단 도로에서 약간 하드하다고 느꼈던 거, 그러니까 소나타 센시어스하고 비슷하다고 느꼈던 이 서스펜션의 느낌이 서킷에서 타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보시면서 핸들링 하시고. 엄청나게 뭐 좋다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멀 모드니까요. 엄청나게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도로에서 탈 때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운전하기에는 편하다.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괜찮고요, 가속력도 괜찮고요. 본격적인 서킷 드라이빙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이 차의 기본 자체가 패밀리 세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하드하고 스포티한 경향이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인 서킷 드라이빙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런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를 하니까 차가 조금 더 하드해져 가지고 서킷 타는 재미는 더 있네요. 스티어링 휠의 반응도 괜찮고요. 가속 반응,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정도, 변속기, 특히나 변속기 반응이 좀 인상적이에요.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서 변속 로직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서 차가 조금 더 날렵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서킷 주행을 취미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차는 스팅어보다 덜 불편하고 G70보다 넉넉하고 일상에서 타는데 전혀 무리 없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취미로 서킷으로 왔을 때 정말 나의 숨겨져 있던 이런 야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N파워 시프트라는 거는 노멀 모드 때 가장 느낌이 확실하게 오네요. 자, 메인 하치를 지날 때 브레이크를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감속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편안하고 느긋하고 넓은 공간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서킷에서는
나의 숨겨져 있던 그런 감성들, 스포티한 것들, 야성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차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젠 DN7이나 그러니까 일반 노멀 소나타나 한 단계 낮은 터보 모델인 이 소나타 센시어스 이런 것들을 시승을 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에요. 그때도 이 차가 굉장히 잘 만든 차다라는 것은 느꼈었지만 이 소나타 L라인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면 아까 공도를 나갔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공도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서킷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차. 근데 이제 벨로스터 N이나 제네시스 G70나 기아 스팅어 이런 차들이 약간 좀 스포티한 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섣불리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소나타 N라인을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마저 부담이 된다 그러시면은 아반떼 N라인,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의 후계 모델이죠. 아반떼 N라인을 구매를 하셔도 좋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가족과도 더 잘 즐기고 싶다, 가족과도 함께 이 소나타를 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소나타 L라인을 선택을 하시면은 크게 부담스러운 것 없이 두 가지 매력을 다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가는 길에 마무리를 해보면은 이 차는 진짜 잘 만들어진 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진짜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 외에는 딱히 어떻게 평가를 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이 당분간 이 세단, D세그먼트 세단의 이 고성능 라인업에서는 소나타 L라인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긴가민가 하지만 어쨌든 기대를 해봐도 좋은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N브랜드의 다양한 모델들, 그런 모델들에도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기초를 알려주는 그런 모델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길게 타보면서 시승 소감을 전달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메라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